뉴욕시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활개치는 난민갱단이 총기를 사용해 위협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에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뉴욕시 정부가 멀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공공안전부시장으로 천시 파커를 임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5일 창립 28주년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최근 타임스퀘어 일대에 청소년 난미갱단이 활개를 쳐 절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여름에는 센트럴파크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타임스퀘어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소매치기로 시작해 이제는 단체로 무리지어 관광객을 둘러싼 후 위협해 소지품을 강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분별 없고 무자비하다며 칼로 위협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젠 총기를 사용한 절도까지 횡행한 상황이라고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루즈벨트 호텔에 머무는 난민들로 추정하고 로스 디아블로스 혹은 42번 스트릿의 작은 악마들이라고 자칭하는 트렌드 아라구아 갱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11살밖에 되지 않아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등 이들은 13세 미만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온라인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사복 경찰을 통해 범죄자를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무엇보다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퀸즈의 코로나와 잭슨하이트 지역의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에 성매매, 불법 노점상, 절도 등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5일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전명 루즈벨트 재건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는 성매매, 불법 노점상, 절도 등 각종 범죄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아 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뉴욕시경, 소방국, 교통국, 청소국, 빌딩국 등으로 이뤄진 멀티 에이전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매춘, 불법 노점상, 비어가 푸드카트, 절도 등 여러 범죄 행위를 뿌리 뽑아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루즈벨트 애비뉴는 다양성이 뛰어난 상권 중 하나로 우리의 자랑이 돼야 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공공안전과 삶의 질을 훼손하는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필립 뱅크스의 사퇴로 공석이 된 뉴욕시 공공안전부시장의 자리에 천시 파커를 임명했습니다. 또한 아쉬인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이 조기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천시 파커를 뉴욕시 공공안전부시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뱅크스 전 공공안전부시장이 지난 7일 사퇴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파커는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과 함께 일했으며 시에서 일하기 전엔 NYPD 협력부서 부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공공안전을 지키는데 천시 파커보다 나은 후보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인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앞서 이번 연도 말까지 임기를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15일 성명을 통해 이를 사랑하지만 가족이 우선순위라며 가족의 우려에 따라 사퇴를 18일로 앞당긴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그가 떠나서 안타깝지만 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미셸 모스 뉴욕시 보건국 의료 총책임자가 임시국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5일 창립 28주년 기념 연례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여는 시민참여센터는 올해는 특별히 차세대 교체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동찬 대표는 시민참여센터는 1996년 창립 이래 한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30주년을 앞두고 이제는 차세대를 교체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한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과 또 우리 커뮤니티를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30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물들로 우리 시민참여센터와 우리 커뮤니티를 또 이 새 인물들로 공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갈라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차세대 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공동준비위원회도 모두 20대, 30대 젊은 차세대 한인들로 꾸려졌습니다. 갈라 공동준비위원들은 한인 커뮤니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참여센터가 2세대들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케이스는 1세대 분들이 노력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제 2세대들이 이제 동포 사회 책임을 이제 받아갖고 이제 이 동포 사회를 지키고 해야 되니까 이제 2세대들 이제 초대들 많이 하고 그리고 관심을 생기게끔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8회차 갈라에서 이제 우리가 한 일들도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인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분들 모셔서 도네이션 받고 또 30주년까지 더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25년 동안 시민참여센터 이사장 및 이사로 꾸준히 활동해온 이 에스더 전 이사장에게 올해의 봉사상을 수여합니다. 이 전 이사장은 그동안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이사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A 폭동 이후 우리 한인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또 약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투표로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이고 또 이런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민참여센터가 이런 길잡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옳은 일이기에 저도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하고 25일 오후 6시에 리셉션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며 다큐멘터리 초준을 연출한 조셉 전 감독이 한국문화유산 교육상을 수상합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세금 환급 수표가 뉴욕을 포함 일부 지역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수표로 세금 환급을 받기로 한 납세자들이 아직도 수표가 도착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환급 수표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규모 사기단에 의해 수표를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니콜 말리오타키스 연방 하원 의원은 약 2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무실에서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소 몇백 달러에서 최고 50만 달러에 달하는 환급 수표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총 218건의 세금 환급 수표 미납 케이스를 접수해 약 380만 달러 규모의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000만여 명의 납세 신고자들이 종이수표를 받는 것을 노린 범죄로 추정됩니다. 환급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세금 신고자는 IRS 납세자 명세서 양식을 작성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 시민 절반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시장 선거 재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블룸버그 전 시장은 출마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 컨설트가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에릭 아담스 현 시장이 후임 시장으로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적합하다는 답변이 42%에 달했고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꼽은 사람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아담스 시장 중도 사태 때 승계 1순위인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공호관은 33%, 스캇 스트링거 전 감사원장은 32%, 브랜드 랜더 현 감사원장은 28%에 그쳤습니다. 특히 뉴요커들 중 59%는 블룸버그 시장 재임 시절이 가장 살기 좋았다고 답했으며 루돌프 줄리아니는 48%, 드블라지오는 33%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에릭 아담스 현 시장 재임 시절이 가장 좋다는 답변은 21%에 그쳤고 가장 나빴다는 답변이 55%에 달해 최악의 시장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뉴요커 5명 중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아담스 시장의 자진 사퇴를 원했으며 32%는 아담스 시장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뉴요커의 폭발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시장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추행 파문으로 뉴욕 주지사에서 자진 사퇴했던 앤드류 쿠오모는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를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쿠오모가 출마한다면 오랫동안 출마 의사를 밝혀온 레티사 제임스 검찰총장을 꺾고 손쉽게 민주당 공천을 획득, 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박빙 경합지역인 조지아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수개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에 의해 고무된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등을 관할하는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달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통과시킨 수개표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은 대선이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가 선거에 너무 임박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표 방식을 변경한 것은 선거 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효력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의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더하는 그 어떤 조치도 공공에 해를 끼친다. 또 수개표를 집행할 개표위원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훈련 등이 결여된 점도 혼란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수개표 중단 결정은 다음 달 대통령 선거에만 적용되며 앞으로 수개표의 장단점을 비교해 다른 선거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 개표 방식을 수개표로 변경했고 민주당과 조지아주 주정부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지난 2일 선관위 결정 효력 중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해리스 캠프는 조지아주 선관위 수개표 결정은 대선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므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졌다고 환영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머니머신이라며 연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준 의장의 역할은 동전 던지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머신이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하나 13조 원으로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의 9배에 달하며 트럼프가 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벤츠 등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모든 것을 독일에서 만들고 미국에서는 조립만 하고 있다.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게 하고 멕시코산 차에 대해 최대 2,000%의 관세를 부과 미국에서 한 대도 못 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60% 관세 및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미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비판하고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 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등 대통령 발언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준 의장의 역할에 대해 정부에서 최고의 직업이다.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에 나타나 동전을 던지자고 말하는데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바마,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 모두 출격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최대 경합주에서 해리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방문, 해리스는 그녀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름지기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나는 부통령 때 오바마를 보필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 내 길을 개척했다. 해리스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대통령감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안에 대한 해리스의 관점은 신선하고 새롭다. 반면 트럼프의 관점은 낡았고 실패했고 솔직히 말해 철저하게 부정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노조 프렌들리임을 강조하며 쇠락한 공업지대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은 해리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또 다른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 흑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흑인들을 위한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낙후 지역 기업인들에게 $20,000를 탕감받을 수 있는 100만 건의 대출을 약속했고 흑인의 주택 소유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 주택 매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팬데믹 기간 중 미국에서 흑인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목숨을 잃을 때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아무도 모르게 푸틴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다. 이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3개월 내 연체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소비자 역시 4년 반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또 가정 형편이 나아졌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9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대출이자 등을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14.2%로 지난 8월 13.6%에서 다소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0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연체에 빠질 것 같다는 답변은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했고 40대, 50대 중년층에서 연체 우려 답변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향후 1년 내 인플레이션은 3%로 지난달과 동일한 반면 3년 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5%에서 2.7%로 5년 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8%에서 2.9%로 소폭 상승, 물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동시장과 관련 향후 12개월 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확률이 지난달 19.1%에서 20.4%로 다소 증가한 반면 실직 때 새 직장을 찾을 가능성은 52.3%에서 52.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연간 가계소득 증가치는 3%, 지출 증가치는 4.9%로 지난달보다 각각 0.1%씩 감소했습니다. 가정의 경제 형편에 대해서는 지난달과 비슷하다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지만 훨씬 나아졌다가 3.8%, 어느 정도 나아졌다가 27.6%인 반면 나빠졌다가 19.3%, 많이 나빠졌다가 5.2%로 조사됐습니다. 즉 나아졌다가 41.5%인 반면 나빠졌다는 약 24.5%로 가계 형편이 나아진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발적 강세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이 연말 주가지수 전망치를 앞다투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UBS는 S&P 500 지수가 5,800을 돌파하자 증시가 당초 UBS가 전망했던 연말 주가지수 5,600을 이미 넘어섰다며 연말까지 5,8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UBS는 또 내년 말 주가지수 전망치를 기존 6,000에서 6,400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주가가 지금보다 9%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달 초 올 연말 주가지수 전망치를 6,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증시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4차례나 전망치를 올린 겁니다. 특히 BMO는 올 연말 주가지수가 6,10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소폭 조정으로는 시장 상승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올 들어 S&P 500 지수는 22% 올라 올해 무려 46번이나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1997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큰 상승세입니다. 이처럼 올해 증시가 폭발적 상승을 이어나가는 것은 거시경제 지표의 호조, 기업들의 수익 회복, AI 업체 주식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몇 년간의 기대 끝에 새롭게 탄생한 맨해튼 헬스키친의 강변공원이 15일 오전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피어 97 관계자들은 15일 허드슨 리버 공원에서 리본 커팅식을 가지며 새로운 공공 편의시설 공개를 축하했습니다. 강변공원에는 모든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미끄럼틀, 26피트에 달하는 밧줄 타기 기구, 운동장 등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놀이터도 마련됐습니다. 또 선셋데크에선
허드슨 리버와 16,000개에 이르는 꽃과 식물이 펼쳐진 환상적인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리버 공원 CEO 노린 돌리는 허드슨 리버 공원은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공원이라며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고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피어 97의 제거는 20년 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오랜 사업으로 1980년대에 허드슨 리버 강변은 무너져가는 부두에 주차장 및 낡은 창고로 둘러싸인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시는 15년 전 1,800만 달러를 들여 피어의 기초 기반 시설을 재건했고 추가로 4천만 달러를 투자해 공원의 현재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3인이 세계 각국이 지향해야 할 성장 국가 모델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은 포용적 제도를 갖춘 국가일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욱 성장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넷플릭스가 6분기 만에 가장 적은 가입자 수 증가를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가 분석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5년부터는 구독자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5일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공부채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93%인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2030년까지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약 990만 파운드가 넘는 닭을 대규모 리콜했습니다. 이 고기들은 2024년 6월 19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생산된 제품으로 돌푸드, 테일러 팜즈, 그레이트 밸류 등의 인기 브랜드 제품입니다. 미국에서 평균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87,64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득은 73,164달러에 불과해 20%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도 국제사회가 대비하지 못한 채 찾아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건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WHO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에만 위험 수위가 높은 감염병 17가지가 발생하는 등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1차 의료 시스템에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최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내 한국 국적자들은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하거나 미국 내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경우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NIPD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경 경찰에 대한 폭력 사건이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1975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0% 늘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최저 기온은 4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0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1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